토마토 공부하고 있어. 맛은 Ja, ich habe mir das angeschaut, aber es geht nicht so, dass es ausgeht bei meiner Tochter. Es ist egal. Also es war auch schön, dass wir... 가지볶음 먹으러.
이게 500이고 이게 300이었어. 감자랑 감자로. 예스. 해가 진짜 길어졌다. 카레 오랜만이다, 그지? 건더기가 없는 거 아니야? 카레 맛있게 됐는데? 괜찮지. 나 거의 카레가 아니라 고기 수프야. 고기. 고기 많이 떴어. 맛있네. 같이 나와도 돼. 요즘 근데 이거 너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갈명 단단 작가님이 지으신 내일을 위한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일과 삶에서 성장하는 나를 위한 기록 습관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평소에 기록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과 저의 기록 습관에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 그리고 기억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았어요. 이 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 취준생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꿀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글쓰기와 기록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인생 전체에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이라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을 왜 하는지, 읽고 쓰는 일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꿀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의 생각을 좀 명쾌하게 도와줬던 부분인데, 읽는 행위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의 롤모델은 어떻게 지금처럼 살게 되었는지 연구하는 일이었고, 쓰는 행위는 그 연구 결과를 일상에 적용하는 일이었다. 저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기록이라는 주제는 제가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고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라 이 책이 더 반가웠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다이어리나 할 일 기록을 넘어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록 방식들을 성장의 도구로 연결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일과 삶을 정돈하고 성장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평소에 기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등등 공감할 포인트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록하기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기록 방법 중에 작은 목표를 좋아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즐겨 마시는 음료를 주문하고 다이어리 펼치기, 이런 순간처럼 작은 목표에 좋아하는 것을 결합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연결 루틴이라고 부르고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작가님도 이걸 같은 맥락에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기록을 일처럼 하기보다는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들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기록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적용해보고 싶다고 느낀 부분은 이 기록이 쌓이는 5단계 습관 중에서 기록 디톡스와 기록에게 제자리 찾아주기, 이 부분이었는데요. 기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록이 좀 중구난방돼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자리를 좀 찾아주고 더 명확하게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나와 있는데 단계자를 기준으로 폴더를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폴더, 주일에 보는 폴더, 필요할 때만 열어보는 폴더,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 폴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록을 꺼내 쓰기에 훨씬 편리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아카이빙 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 프로젝트, 계속관리, 자료 아카이빙 이렇게 이 책에서 나온 4가지 단계에 따라서 강의나 외주 관련된 거는 매일 열어보는 프로젝트 폴더에 유튜브 기획이나 자산관리 같은 거는 계속관리, 주일에 볼 수 있는 폴더에 글쓰기나 독서노트 같은 내용,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는 그런 자료는 이 자료 폴더에, 그리고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 지난 강의나 휴대폰 사진들은 아카이빙 폴더에 정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자료를 찾아볼 때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기 드림보드도 인상 깊었어요. 저는 평소에 비전보드나 미래 일기를 자주 적어왔었는데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방식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이 분기 드림보드 작성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노션 템플릿이 같이 들어있어서 생각만 했던 방향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트폴리오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최근에 퇴사를 하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정리 중이었는데 이 책에서 큰 힌트를 얻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내가 가진 역량과 경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설득하는 과정인데 좀 막막하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개인 프리랜서로나 유튜버로서나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쓰고 구성하면 좋을지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로 알려줘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만의 차별점, 할 수 있는 일, 키워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올 봄에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너무 공감됐던 부분이라 적어놨는데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알면 두렵지 않다. 내 감정을 촘촘하게 따라가다 보면 감정 컨디션에 휩쓸리지 않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공감이 됐고 앞으로 계속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